혹시 오늘 아침에도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드셨나요? 쫄깃한 가래떡이 맑은 국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출출할 때, 속이 허할 때, 간편하게 끓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떡국은 분명 든든한 한 끼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따뜻한 별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떡국 옆에 무심코 올려놓은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몸이 좀 붓는 거지, 소변이 좀 달라진 거지, 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을 거라 굳게 믿고 곁들여 드시던 바로 그 음식이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시니어 건강만을 지켜본 건강 전문가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는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 그때 어르신들의 눈에 담긴 배신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떡국의 두 얼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식탁 위를 다시 들여다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60살이 넘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영상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시라고 보내요 라는 그 한마디와 함께 전달되는 이 작은 영상 하나가 그분의 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약 한 알보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한 번에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어르신의 혈관을 살리고 콩팥을 지키고 무엇보다 마음을 데워드리는 가장 따뜻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떠오르는 그 한 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몸도 마음도 함께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떡국이라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음식의 두 얼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조합이 콩팥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는지, 또 어떤 조합이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떡국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짠 김치와 젓갈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떡국에 김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합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떡국과 잘 익은 배추김치, 아삭한 깍두기, 그리고 짭조름한 명란젓이나 오징어젓 한 종지는 그야말로 황금 조합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장아찌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국은 가래떡 자체가 탄수화물 덩어리인데다가 국물에도 이미 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짠 김치를 곁들이고 젓갈까지 올리시면 나트륨이 한꺼번에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 나트륨을 재빠르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예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필터가 낡아 있습니다. 이 낡은 필터로는 갑자기 밀려든 나트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물을 끌어당기고 또한 혈액량이 늘어나며 혈압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수압을 최대로 올린 것처럼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콩팥의 사고체, 그 촘촘한 필터 그물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터져나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과정은 한 번의 식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3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부엌에서 가족 밥상을 차려오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떡국 끓이는 솜씨가 좋으셔서 자식들이 어머니 떡국이 최고라며 명절마다 떡국을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떡국을 끓이실 때마다 반드시 직접 담그신 묵은지와 집에서 만든 갈치젓을 함께 내놓으셨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드셔오셨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에 일어나시니 발목이 빵빵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젯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종아리까지 퍼졌습니다. 숨도 좀 차기 시작하셨고요. 놀란 자녀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70%가 이미 망가진 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거 좋아해서 김치도 좀 짜게 담갔어요. 떡국 먹을 때 젓갈 없으면 밍밍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설마 이것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정작 자신의 콩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식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필터가 약해진다는 것, 그 상태에서 나트륨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콩팥은 조용한 물을 원합니다. 콩팥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떡국 옆에 짠 김치와 젓갈을 멀리 치워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한 사골국물과 가공육이 들어간 시판 냉동만두입니다. 떡만두 꼭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사골을 오래 고아서 뽀얀 국물을 우려내고 거기에 꽃 모양 만두를 동동 띄우면 그 고소하고 진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효자, 효녀분들이 부모님께 보양식으로 사골 떡만둣국을 끓여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에게 보양식을 만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이 건강해지시고 맛있게 드시는 걸 볼 때면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효심이 콩팥에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골 국물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인은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혈액 속 인 수치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골 국물에 든 인도 문제이지만 시판 냉동만두 속에 들어있는 가공육의 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인산염은 천연인보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식품의 인이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허락을 받아 들어오는 손님이라면 가공식품의 인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강도와 같습니다. 콩팥이 막을 틈도 없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체내에 인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그러면 뼈는 점점 바삭바삭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빠져나온 칼슘과 인이 결합해서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굳으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심장까지 지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자녀분의 효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선택이었기에 이 사례에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8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뼈에 좋다는 사골국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시장에서 사골을 잔뜩 사다가 큰 솥에 끓여놓고 냉동실에 냉동만두도 가득 채워드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드시기 편하시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사랑이 담긴 사골국에 만두를 넣어 거의 매일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사골이 뼈에 좋다는 말을 굳게 믿고 계셨던 겁니다. 진한 사골 떡만둣국이 자신의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던 할머니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관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콩팥 기능 역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백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셨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저조차도 그날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사랑이 담긴 그 사골국이 아버지의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따님에게 설명해야 했을 때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식적인 연구 자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가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골국물과 가공식품 속 인 과다 섭취는 콩팥 손상의 중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종전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다행히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식단을 바꾸시며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 기능은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올바른 정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 수많은 분들을 봐온 저로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디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한 일상에서 보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식습관을 실천하신다면 건강은 우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상극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내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나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열의 9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니, 시금치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시금치는 분명 훌륭한 채소입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습니다. 고사리 역시 명절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나물이죠. 떡국 옆에 시금치 무침 한 접시, 고사리 볶음 한 접시를 올려놓으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마음까지 뿌듯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 채소들 속의 칼륨은 양날의 검입니다.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해주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칼륨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남는 것을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의 필터가 낡아진 어르신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칼륨이 혈액 속에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렇게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는데 칼륨이 과하면 이 전기 신호가 엉켜버립니다. 부정맥이 오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칼륨 폭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고사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떡국 자체에도 국물을 통해 칼륨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볶음까지 곁들이시면 한 끼 식사로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칼륨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식사를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셨던 분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면 반드시 시금치 무침과 고사리 나물을 넉넉하게 만들어 곁들이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에 겁이 나셨지만 혼자 사시다 보니 누구를 부를 수도 없어서 벽을 짚고 간신히 전화기까지 가셔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피검사를 하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채소 많이 먹으라고만 했지 콩팥이 안 좋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외로운 식탁에서도 성실하게 나무를 묻히고 반찬을 만드셨던 그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어르신의 콩팥은 숨통을 조르는 칼륨의 압력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정작 어르신 본인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셨으니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떡국 곁에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볶음을 무심코 올리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 한 번 보내지 않습니다. 소변색이 좀 달라지고 발목이 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어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시고 그때서야 콩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 여러분께 고맙다고 화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상생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쁜 것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이 드는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고마운 식재료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팥의 부드러운 갑옷이라 불리는 들기름 두부 부침입니다. 떡국은 가래떡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수화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라 하여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지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떡국과 함께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콩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부가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고기보다 콩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으로 노릇하게 구워내시면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고마운 기름이죠. 또한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떡국의 담백한 국물과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 이보다 완벽한 짝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두부를 끓는 물에 3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부 속 인성분이 줄어들어 콩팥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데친 두부를 들기름에 약한 불로 가볍게 구워내시고 간장은 찍어 드시지 마시거나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곁들이세요. 두부 반모 정도가 한 끼 적당량입니다. 들기름 두부 부침이 콩팥의 부드러운 갑옷이라면 표고버섯 양파볶음은 콩팥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두부 부침보다 더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표고버섯 양파볶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바로 표고버섯이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표고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이라는 성분은 떡국 국물의 깊은 맛을 한층 살려줍니다. 고기 고명 대신 표고버섯을 넣으시거나 곁들인 반찬으로 드시면 콩팥 부담은 줄이면서 맛은 더 풍성해집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아까 사골국물의 인이 뼈에서 칼슘을 빼간다고 말씀드렸죠. 표고버섯은 그 반대로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니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이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표고버섯을 사용하실 경우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십시오. 이렇게 불리는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줄어들어 콩팥에 더 안전해집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표고버섯과 함께 들기름에 볶으시되 소금 대신 마늘과 양파 자체의 향으로 맛을 내보세요. 입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확 줄이는 지혜로운 조리법입니다. 표고버섯 양파볶음이 콩팥의 든든한 방패라면 오입의 초무침은 콩팥의 시원한 청소부입니다. 콩팥에게 오입의 초무침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떡국은 따뜻하고 묵직한 음식입니다. 가래떡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삭하고 상큼한 오이와 배를 곁들이시면 식사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떡의 녹말이 소화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위장도 좋고 소화가 잘 되면 콩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오이는 수분이 매우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떡국과 함께 드시면 맛의 궁합도 최고니까 꼭 드셔보세요. 먼저 오이와 배를 얇게 채 썰어 주십시오. 양념은 고춧가루를 색을 내는 정도로만 아주 적게 넣고 식초의 새콤한 맛을 활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초의 신맛이 충분히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 간장이나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콩팥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반찬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게요. 현재 콩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길었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맛있는 것을 드실 때에도, 걱정이 많아 잠 못 이루시는 밤에도 콩팥은 묵묵히 피를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아프다는 신호 하나 없이 평생을 여러분 곁에서 일해온 가장 충실한 일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콩팥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아프다고 울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다시 힘을 내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습니까? 혹시 그 식탁 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분까지 그분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의 졸업식에도 가실 수 있고 자녀와 함께 봄꽃 구경도 가실 수 있으며 배우자와 저녁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따뜻한 식탁 앞에서, 공원 벤치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바로 건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라는 말은 콩팥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천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떡국은 사랑이지만 곁에 무엇을 놓느냐가 독과 약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짠 김치와 젓갈 대신 들기름 두부 부침을, 사골국물과 냉동만두 대신 표고버섯 양파볶음을, 시금치와 고사리나물 대신 오이배 초무침을 올려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가족이 안심하고, 건강한 내가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해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동반자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서웠던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햇살에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순간처럼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희망이 스며드는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이번 설만큼은 음식의 풍성함보다 서로의 건강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값진 것은 올해도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합시다 라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기가 가득하시고 한 숟가락 덜고 한 번 더 천천히 씹고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복된 설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